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이번 주 다행히 반등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퐁당퐁당 핑퐁 그러니까 수요일날 안 좋았고 또 목요일날 급등했고 금요일날 또 떨어졌고 그런 기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승 추세의 흐름은 이어갔습니다. 이 기조를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따지기보다도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풍부해지고 있다. 저는 이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가 부활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자, 먼저 나스닥을 볼까요? 국내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 것은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의 힘 때문에 반등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들, 나스닥 기술주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을 해서 시장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제 환율 부분인데,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여러 번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리스크의 정도를 나타낸다. 무슨 리스크?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누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보는 국내외, 대외적인 금융시장 리스크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막 올라가면은 한국 입장에서 볼 때 글로벌, 그러니까 대내외적인, 국내외적 금융시장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내려오고 있다면 안정을 찾고 있다. 글로벌 국내외적인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런 환율이 막 급등하고 있는데, 막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덩달아서 막 올라가고 있다면은 좀 위험 신호로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보시면 이제 그동안 환율 흐름이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있다가 오늘 이탈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하락했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하락했지만은 사실상 금융시장, 글로벌, 우리 시각에서 볼 때 국내외적인, 대외적인 이런 금융시장 리스크는 한층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유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항상 동태적이죠. 이러다가 안 좋은 얘기들 나오면은 환율이 급등해 버리니까는 환율도 막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그런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금융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수급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 다 일일이 계산하고 복잡한데, 단순하게 대내외적인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바라볼 수 있는 척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무튼 뉴욕 증시도 좋고 환율도 괜찮고,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왔던 좋은 뉴스들, 중국의 경제 안 좋다 보니까는 부양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SK하이닉스가 특히 이번에 잘 올랐어요. 지난주에 이제 예상했던 부분들, 모건 스탠리에서 장난치는 부분들 적중했죠. 제가 지난 투자 전략에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적중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144,700원을 찍고선 이번에 중간 배당까지 있었는데도 19만원 근접해서까지 올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일주일 조금 더 되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그런 레포트들, 장난치는 것들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이게 방망이가, 벌을 주는 방망이가 사실 차별하면 안 되는데, 외국 계좌분, 한국 계좌분, 제도권이며 비제도권이며, 그런데 차별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차별이 있죠. 어떻게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땐 뉴스들은 나오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대량 매도를 미리 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숏 포지션을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것에 대한 탈출을 위한 어떤 작업들이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그렇게 깊이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들도 좀 덜 손해보고 숏 커버리지 해야지 되니까, 그런 지금 하이닉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도 결국에는 숏 커버리지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정 수준. 근데 그 덕분에 참 감사해요. 그 덕분에 한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얼만큼 능력이 있고, 이번에 이제 또 12단 HBM 개발 소식 나왔잖아요. 세계 최초. 주목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장비, 소재, 장비, 반도체 장비하고 각종 소재들, 굵직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주목받게 되는 거죠. 그런 종목들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뭐 어떤 부분이 기회가 돼서 시장이 오르고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감은 잡는단 말이죠. 보통 이제 하락장에서 악재가 나와야지 시장이 그 바닥다운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번에도 뭐 여지없이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뭐 1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내려버리는 약간 뭐 악성 댓글 같은 내용이었어요. 좀 추잡스럽죠.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외국계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많이 추잡스럽습니다. 진짜 내용이, 이거는 무슨 악성 댓글을 이렇게 썼지? 하기 충분할 만한 내용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강했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악재가 나오고서 여지없이 시장은 반등입니다. 문제가 될 법한 것은 기술적으로 또다시 저항에 걸리는 부분에서 오늘 시장, 금요일 녹화입니다, 지금. 금요일 시장에서 걸렸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뭐 매물이 몰려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죠. 그러면은 또 뭔가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뛰어넘어야지 되는데, 저는 다음 주 하루 정도는 뛰어넘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 하락으로 보기보다도 시장의 코스피의 추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서의 지금 파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파동이 형성되는 과정이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파동들이 모여서 또 추세를 이어나가겠죠. 여기서 하물며 넘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렇게 실망할 건 없다는 겁니다. 또 조정을 보인 이후에는 반등을 하기 마련일 거고, 뭐 약간 추세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선 가든지 아니면 지금 바로 가든지, 그걸 누가 정확히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가던 빠르면은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고점 찍었던 부분 다시 돌파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900선 돌파가 4분기 중에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반등한 것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SK 하이닉스가요. 그러니까는 이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돌면서 활기를 찾을 거예요. 지수도 활기를 찾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우리가 옥석 가려서 주목할 종목들 좀 포트폴리오 짜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유망할 종목들을 뽑아왔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도 SK 하이닉스 추천을 또 드렸지만, 그럼 지난 시간에 SK 하이닉스를 추천드리고 지금 수익률이 꽤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인사이트 투자 전략을 좀 지루하더라도 시간 내셔서 잘 보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고 계좌가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되는 그런 방송인데 그냥 10초 건너뛰기해서 들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잘 보세요. 그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등할 거 예상을 했잖아요. 모건 스탠리 때문에.
건너뛰 10초씩 뛰어넘기 해서 지루하다고 그렇게 보시면은 섭섭해요. 중요한 내용 놓칠 수도 있고요. 그냥 쭉 들으세요. 별로 안 길잖아요. 한 20분 되나? 길어야. 그리고 또 제가 말이 느리는 바람에 또 그 0.2배속 하잖아요. 0.1배속인가 0.2배속 해서 들려드리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뛰기 없이 청취하시는 게 시청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일단 뭐 4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 제외하고서 4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4종목 중에서도 뭐 2종목을 좀 더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K시텍입니다. K시텍 원체 뭐 유명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고 CMP 장비가 HBM 쪽도 CMP 장비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시텍의 장점이라는 것은 좀 꾸준하다는 겁니다. 큰 흔들림이 없어요. K시텍 실적 동향 좀 보면서 체크를 할 텐데 실적 동향이 이제 뭐 적자나고 그런 들쭉날쭉한 게 크지가 않습니다. 특히 23년도에 보면은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올해 실적 나오는 것들 보면은 2분기 때 좀 그렇긴 했지만은 하반기 때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액도 보시면은 매출액 동향도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출이 안정적인데 지금 예상되는 부분 내년 실적 이제 반도체 내년 실적 누가 좋을지 벌써 베팅이 들어갔어요. 내년에 실적 좋을 거고 그래서 K시텍에 대해서 HBM 관련주로서 뭐 반도체 다 관련됐죠. CMP 장비이기 때문에 반도체 다 관련이 됐지만 HBM에도 관련이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추세 만들어진 것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조정 거칠 만큼 거쳤잖아요. 59,000원 갔다가 지금 주가가 3만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뭐 반토막까지는 안 났지만 거짓 반토막이 단기간에 났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또 조정을 거치고 점진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이 STI입니다. STI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굵직한 장비 업체로 보면 되죠. 이 STI는 고도화 장비를 계속해서 R&D 해요. 연구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이제 그 해외에서 수입하는 장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첨단 장비들. 이쪽에서는 뭐 미국이 강한 장비도 있고 독일 쪽이 강한 것도 있고 일본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산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것에 비해서는 성장성을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가 자체가. 실적 동향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STI가 제가 이렇게 좀 컨센서스들 보니까는 다른 종목들보다도 내년에 대한 기대는 가장 높아요. 그리고 올해도 좀 무난하고요. 올해도 충분히 무난한 실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실적만 내년에 대한 기대되는 실적만 따지고 보면은 STI에 대해서 좀 우리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K시텍도 좀 좋은데 K시텍보다는 내년 실적을 보게 되면은 STI가 날 수도 있다. K시텍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43,000원 하다가 실제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STI는요. 반토막이 난 이후에 지금 반등 중이고 뭐 어떻게 다지고 가던 그냥 가던 저는 이제 실적이 내년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고 해외 투자자들도 이제 한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HBM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유심히 볼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STI가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도화 장비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음 볼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사실은 앞서 보셨던 두 종목들 STI나 K시텍은 좀 안정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우스랑 다음 볼 종목들은 조금 우리가 성장세를 인정해서 볼 종목이라고 봐요. 제우스는 HBM과 관련돼서 매출이 좀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는 실제로 HBM에서 중점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게 어느 기업인가를 또 주목해서 볼 거란 말이죠. 그런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제우스가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안정성을 떠나서 뭔가 이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우스에 대한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순번을 정한다면은 사실 앞서 봤던 두 종목보다는 뭐 두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STI는 뭐 내년 실적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뭔가의 이슈거리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주가가 오를 만한 거는 오히려 제우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우스의 실적,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 예상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막 4, 50배 우습게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적자가 나오는데도 그렇게 주가가 몇백 프로 수익이 나고 했던 걸 보면은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 종목들, 실적이 잘 나는 종목들의 주가 치고는 너무 싸요. 10배도 안 되니까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뭐 7배도 안 되니까 너무 싸죠. 충분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붙을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는, 이게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 종목들 집중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 볼 종목은 테크윈입니다. 테크윈 실적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테크윈은 사실상 뭐 시가총액도 높은 편이고 주가도 핫했어요. 그야말로. 근데 이제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검사 장비, 이 반도체 검사 장비에 있어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고 뭐 마이크론부터 해서 세계 시장에서 다 공략을 하고 있어요. 세계 시장을. 그러니까는 뭐 삼성이 예를 들어서 너네 납품 단가 내려, 안 그러면 너네 안 쓸 거야, 막 이런 협박도 안 된다는 거죠. 테크인 이런 종목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성장성들과 잠재력, 세계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대단한 거죠. 그런 점들. 그래서 뭐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주가가 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전쟁을 펼친다면은 이제 뭐 물량 공세가 나오겠죠. 몇 년 지나면요. 물량 공세가 되기 위해서는 장비들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매출 많이 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영업 적자도 있고 그랬었지만 올해 확연한 실적 반전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3, 4분기 때 많이 좋을 거고 내년에도 확 끌어올려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실적만 놓고 본다면 주가가 싸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내년 실적 예상치를 따지고 본다면은 성장성에 대한 아무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HBM과 관련된 4종목을 보셨는데 4종목 모두 저평가되어 있어요. 아무런 성장성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AI 반도체라 그래서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막 70배 이런 주가 수익 비율을 받고 있었는데 PER을 받고 있었고 반도체 종목들 어마어마한 미국의 나스닥 상장된 반도체 주들은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되었었는데 한국 종목들은 주목받지 못했었죠. 근데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 보고서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보이고요. 우리는 이들 종목을 공략해야지 된다. 뭐 소개드린 4종목 모두 나쁜 종목은 전혀 없습니다. 다 좋은 종목 골라서 기술적인 부분, 펀더멘탈적인 부분, 밸류에이션 다 따져서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종목들 골라서 좀 포트폴리오 짜시면은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주도 월요일 날은 나오고 또 화요일 날 쉬는 날이고 한국이 그래요. 다음 주도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음 주도 좀 징검다리 연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뭐 휴가 가시는 분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다음 주에 꼭 한번 큰 반등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큰 반등 한번 삼성전자가 뭔가 키를 지금 잡고 있어서 그쪽에서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주식 비중 확대 전략으로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